임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정정 불안의 내성을 풀면서 오늘 2,000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어제보다 1% 오른 2,000포인트에 딱 걸려 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 520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 상황을 보자면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물 쪽에서 1,3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선물 쪽에서는 매수가 집계되고 있고요. 또 기관이 저가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를 보면 어제 1% 이상 크게 올랐던 중국 증시만이 소폭 밀리고 있을 뿐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은데요. 자, 국내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정이 깊었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12시간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9포인트 상승한 2,00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84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보합권 내 움직였는데요. 5일선은 가뿐히 지지한 이후에 21선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11시 구간 이후로 상승폭을 확대하더니 이제는 2,000포인트 안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늘려가면서 1,400억 원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도 장중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300억 원 팔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는 2,000계약 넘게 매수로 대응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신과 연기금 역시 매수로 대응하면서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좁은 보폭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2.8포인트 상승한 52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출발은 520선 지지하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외국인의 매도가 깊어지면서 517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장중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0시 구간 이후로 상승폭을 확대하더니 521포인트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대응하면서 코스닥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49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이 현재 108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중후반에 횡보하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월 15전 하락한 1,117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18원으로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리비아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도 하락하면서 역의 환율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 다가오는 금통의 금리 인상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환율은 1,110원대 중후반에 횡보하면서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파란불 들어오면서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SK이노베이션도 파란불이 들어온 가운데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KB금융은 1에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셀트리온만이 파란불 들어오면서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 들어온 가운데 SFA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4%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시아 머티리얼즈도 0.09%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GS 홈쇼핑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수로 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4% 급락했던 삼성전자가 오늘도 시원한 반등을 주지 못하자 대형 IT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하이닉스도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1%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LG 디스플레이는 강보합권에 움직이는 가운데 삼성 SDI는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통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짙게 깔리면서 은행주가 오늘 선방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과 KB금융도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기업은행과 대구은행도 2%, 3%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 확대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수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2%, 베이직하우스가 6% 강세 보여주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웨이포트가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와 중국 원양자원도 3%, 4%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엔진 집단도 3% 가까이 오르면서 전 종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비철금속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리 가격이 올해에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비철금속주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고려 아연이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풍산도 5%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서원 6% 급등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2부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 네. 코스피가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네. 시장 흐름은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시장 흐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일 같은 게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다가 금일 같은 게 선물을 매수 전환하면서 조금 선물 매수 전환으로 인한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준 뉴스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카다피가 퇴진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북아프리카 전국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우리나라까지 좀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 좀 2,000포인트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심리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심리적인 안정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0선을 회복을 한다면은 조금 더 이전 고점이 2,100포인트까지 조금 추가적으로 가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을 그러면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일단 단정 짓긴 힘들지만 지금과 같은 수급이 유지가 된다면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게 외국인 쪽 현물 그리고 선물 쪽 동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그리고 해발 악재였던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유가가 점차 안정을 찾는다면은 위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 아직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예. 좀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비아 국가 원수인 카다피가 퇴진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역외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에도 훈풍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끝까지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플러스에서 금통의 금리 결정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산재해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내가 가진 종목들 이쯤에서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종목 좀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증시전략센터로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또 화면 통해서 와글와글 게시판 참여하신 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plus.cntv.co.kr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보다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부터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3389님께서 35,5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대응 전략을 여쭤보셨군요. 네. 예. 네, 호텔신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추천도 한번 했었던 종목인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조금 최근에 면세점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 면세점 매출이 또 증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중국인 입국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텔 사업뿐만 아니라 면세점이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면세점 매출이 늘어난다면은 호텔신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 넘어가서 일단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먼저 수급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수급의 주체가 이전에 기관이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초록색 선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좀 견고하게 버텨줬는데, 최근에 와서는 기관이 좀 매도로 돌아서면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전거래일부터 외국인 쪽에서 들어와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급에서 일단 체크가 돼야 되는데, 외국인 쪽에서 빠져나간다면은 당연히 기관 쪽에서 빠져나간다면은 당연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준다면 적어도 버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급의 키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241선입니다. 그래서 241선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수급선인데 장기 추세선인데 241선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매수 가격이 35,500원입니다. 35,500원인데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241선이 있는 26,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일단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텔신라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중국 내수 소비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더라고요. 베이직하우스 들어와 있습니다. 6% 급등한 21,750원 선에서 오늘장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예, 베이직하우스를 사신 분은 18,950원에 사셨다고요? 25% 가지고 계신데 목표가,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736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장중에 9%나 네. 올랐었거든요. 예,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그 중국 전인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의류업체고 그리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인대 지금 개최하고 있죠. 그래서 양적 성장에서 그 내수를 기반한 질적 성장으로 일단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에 진출한 중국 내수 관련주들이 그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을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차트 보시면서 먼저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은 그 최근에 그 베이직하우스가 위쪽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이 요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 기관이 베이직하우스 주가의 수급의 키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쪽에서도 그 투신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투신이 그 매도로 전환을 한다면은 만약 그 주가는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도 투신의 수급을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오늘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에 조금 그 9%까지 급등을 했다가 조금 장중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그 장기적으로 추세를 봤을 땐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게 주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 보시면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전고점 그 부분이 요 22,500원, 22,500원 부분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계시다가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적으로 가져가시고 그게 아니고 22,500원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은 나머지 물량도 매도를 하시고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재매수 타이밍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 자체가 좋기 때문에 손절가를 손절가는 일단 안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또 와그라글 게시판으로 시선을 돌려서 대꿈사님이 종목이죠. LG상사를 봐드리겠습니다. 37,55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요. 지금 이익을 챙겨야 하는 겁니까 하셨는데 LG상사도 오늘 급등이 나오네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네요. 예. LG상사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그 종합상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자원개발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상사도 마찬가지로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급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자, 어디가. LG상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그 주가 흐름이 좋은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기관 수급이 좋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기관 쪽에서도 그 투신 그리고 기금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으니까 일단 기관 쪽에 수급을 차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매도 타이밍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부분에서 그 수익 실현 걱정하시는 것보다 걱정하실 때가 일단 온 것 같습니다. 온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전고점 부분까지 V자 반등을 주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더 가줄지 아니면은 여기서 장을 받을지 그게 좀 염려가 되시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4만 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상태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은 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겠습니다. 4만 원은 일단은 오늘 39,700원인데 오늘 부근에서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시고 4만 원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4만 원에서 장을 받고 쌍봉의 흐름을 보인다면 그때 가서 매도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4만 원 부근에서 확인해야 될 점은 기관의 수급도 꼭 체크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G상사는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 매수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4만 원 선 터치 지지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벨 게시판에 들어온 종목 SK컴즈 봐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1월 초에 SK컴즈를 17,300원에 30%를
있다고 합니다. 손절매를 놓쳐서 다른 종목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셨는데요. 손실이 워낙에 크셔서 팔기도 참 쉽지 않은 시점인데 예.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SK홈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락이 있었던 원인을 살펴보면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전에 또 지지 라인인 그 16,000원을 또 한 번 또 이탈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 그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급락세를 더 부추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에 의해서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적이 조금 회복되는 신호가 나와준다면 그때 가서 조금 상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차트 보시면서 일단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이렇게 16,000원이 지속적으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16,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거기서 1차적으로 손절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의뢰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손절 같은 경우에 조금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실적에 관한 부분은 일단 12,000원 부분까지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그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그 관점은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비중이 30%라서 좀 불타기 좀 그렇고 13,000원, 일단은 12,000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보이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어떤 목표가라든지 그리고 반등 목표치를 설정해드린 것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실적에 대한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12,000원을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가서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적으로 전환이 되든 그때 가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문자 쪽으로 들어온 종목 하나 봐드릴 텐데요. 로켓전기가 오랜만에 상담 요청 들어와 있습니다. 11,000원에 사셨다고요? 20% 가지고 계신데 4890님의 종목이시거든요. 매수한 지 꽤 오래되셨고 손실폭도 크세요. 예, 대응 전략 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로켓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켓전기 뭐 전지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최근에 조금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최근에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 종목도 앞 종목과 마찬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1,300원 부분에서 지지력을 보였었는데 그 부분을 이탈하면서 한번 또 저항을 작용하고 그다음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손절할 타이밍이 늦어버렸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3거래일 전 같은 경우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가 들어갔었는데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바로 해소가 돼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앞 종목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 반등보다는 일단 8,000원 가격 위에서 일단은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하는지 먼저 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일단 추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반등을 뭐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하방 경직성이라도 확인이 돼야지 앞 종목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반등 아니면 뭐 추세적인 전환이라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난해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8,000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보여준다면은 일단 9,500원까지 반등을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엔 조금 이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000원 가격에서 지지력을 먼저 확인을 하시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번 다시 종목 의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카프로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카프로를 23,23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왜 항상 제가 사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장 5% 급등을 하거든요. 수익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수익을 좀 챙기려면 이쯤 잘라야 하는 겁니까? 일단 그것도 살펴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카프로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은 이 종목도 차트 보시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이 없네. 일단 외국인 쪽 그리고 기관 쪽에서 수급이 일단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개인 쪽에서 매수를 참여하다 보니까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23,000 그 매수가가 23,250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드리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보여드릴 화면이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20주선이 지지력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 내가 산 가격은 그에 비해 높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26,000원만 다시 돌파를 해주는지 못했는지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위에 전략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주봉상 보니까 20주선이 지지력을 보이면서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다. 그렇게 그 이유는 그 말을 왜 드리냐면 상승 추세가 유의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와주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정리하겠습니다.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었지만은 26,000원을 돌파를 해주는지만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고점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프로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6포인트 오른 1996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장중에는 2000선 회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1,4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사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2,500계약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유통주가 강하고 또 은행, 철강, 금속 업종도 1% 이상 지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20선 지지가 되는데요. 오늘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강하죠. 코스닥은 2포인트 상승한 521선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요. 기관과 함께 개인들이 4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피싱 사기를 당해 금융회사에 돈이 묶인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손쉽게 찾는 길이 오는 9월부터 열립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해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피싱 사기를 당한 사람이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피해금 지급이 정지되고 신속히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됐습니다. 현재는 피싱 피해금을 되찾으려면 수사기관을 통해 돈이 송금된 계좌의 소유자를 찾아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계좌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겨야 했습니다. 피싱 사기로 지급 정지된 채 묶인 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13억 원, 피해자는 약 14,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첫 전원 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4,320원보다 1,000원 이상 많은 5,410원을 요구했고 앞서 한국노총은 5,393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13만 원 선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절반 선입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 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5% 이내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올해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 사이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유럽연합과 한EU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한글본의 일부 오류를 정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서비스 양호표 건축 설계 서비스에 기재된 건축사 자격 취득 요건 중 5년의 실무 수습을 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신용평가 서비스에 시장 접근 제한에 기재된 매일 낮의 한글본 표현을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에서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함으로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 영향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량은 2만 340톤으로 지난해 1월과 2월의 수출량인 11,209톤보다 81.5%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소매시장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전체 쇠고기 판매량 가운데 미국산이 23%였으나 올해 2월엔 32%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증시전략센터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